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금일 볼 종목은 대성파인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가 104040번입니다. 새로운 종목입니다.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간단하게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용 사업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사업을 하다가 강남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태양열을 신규 사업 부분으로 편입을 했다. 그렇게 보면서 태양열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을 했는데요. 보일러, 가정용 태양광 제품 또는 온수기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얼전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테마의 이슈에 엮였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성파인텍은 실적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다만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테마로 순환되는, 그리고 테마를 받아서 상승하는 이런 종목으로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태양열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편입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 뉴딜 정책에 많은 돈을 투자할 때 이 대성파인텍 역시 그쪽에 편입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또한 두 번째, 글로벌 정책의 탄소 배출 제로화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글로벌 태양광 시장 성장에 따른 실적 확대는 멀티플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내년 2021년 미국과 유럽연합 EU 태양광 시장은 각각 51에서 23% 성장이 예상이 되고 높은 점유율을 가진 회사의 이익 가시성이 클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커다란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판 그린 뉴딜 또 글로벌적인 세계 정세를 봤을 때 태양광을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바이든이 일전에 공약 중에 하나였던 향후 5년간 태양광 패널 5억 개를 설치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5억 개입니다. 5억 개.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1억 개고요.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계산을 했을 때 365일 곱하기 5 해갖고 1820개 정도가 나올 거고 5억 개 나누면은 하루에 27만 3천 개 정도, 27만 4천 개 정도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만 개면은 굉장히 많은 거죠. 한 시간에 또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계산을 해보시거나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정도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내에 있는 업황 내에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은 봐야 되는 거는 이 집 위에 있는 지붕의 태양열이라든지 아니면은 건물 빌딩이 위에 있는 태양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캠핑카도 있잖아요. 캠핑카 위에 이렇게 지붕에 설치해놨던 태양열, 태양광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가장 최근에 이슈를 받았던 거는 테슬라에서 이 솔라루프를 개발을 하겠다, 솔라루프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도대체 솔라루프가 뭔가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솔라루프를 기술을 적용을 한다. 거기에 왜 대성파인텍이 수혜를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확인을 할 건데 솔라루프가 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솔라루프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을 활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 가능한 무공해 에너지 전기를 얻을 수가 있고요. 주로 건물 옥상이나 자동차 등에 적용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자동차에 적용한 사례 이 부분을 테슬라가 개발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있어요. 요거를 좀 지울까요? 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있고요. 일본 도요타 프리우스라는 차에 예전에 한번 이렇게 얹혀서 나온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차량에 설치된 솔라루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차량에 설치된 솔라 패널에서 태양광에 들어오는 전기가 발생하는데 이 발생한 전기를
전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어기를 거쳐서 주행용과 시동용 배터리에 동시에 저장이 되고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충전 방식은 크게 두 개 있는데 차량용 배터리로 직접 충전하는 방식, 솔라 배터리를 거쳐서 차량 배터리로 충전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 기아 차량 도요타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직접 충전 방식이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그 솔라 배터리로 거쳐서 차량 배터리로 이동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 그림이더라고요. 이겁니다. 소나타 같은 경우는 솔라 패널에서 태양열로 전기가 보이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전용 배터리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요 내용이 보통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솔라루프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 라고 봤을 때, 솔라루프는 도요타에서 이미 나왔어요. 이미 한 10년 전이죠. 한 10년 전, 9년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기술적인 한계랑 에너지 효율 등의 문제로 주행거리 증가가 아니라 에어컨 등 간단한 전력 제공이 목적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충전 효율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솔라루프는 현재 일본의 도요타 프라임과 미국 카르마 리베로 정도에 적용이 되어 있고, 플러스 현대기아차 이쪽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붕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딱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그 각도가 30도 정도가 돼야지 발전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울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는 루프는 이제 지면과 영도에서 패널을 태양 입사광에 최적화해서 설치한 건물 옥상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충전 효율 높이는 고성능 셀을 사용하고 있다. 하루 약 6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은 약 1300km예요. 그러면은 1년에 약 110km 정도를 기름 없이 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리터당 얼마다라 해갖고 또 1년에 얼마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솔라루프라는 방식이 1년에 1km라도 무료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솔라루프는 배터리 방전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상시 블랙박스 녹화가 하잖아요. 이렇게 최근 자동차용 블랙박스와 같이 추가 전자장비 시스템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늘고 있고요. 방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부분이 이거를 방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적으로 탄소 배출 제로화 이런 정책의 일부예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은 자동차 제조사들 사이에서 최대 이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자동차 시장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2차 전지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 또는 수소를 이용해서 진행되는 수소차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지금 충전이라는 인프라 구축이 또 필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충전도 가능하고 2차 배터리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여기 플러스 지붕에다가 이 솔라 패널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이 오래 끌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1년에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하는 것도 이틀에 한 번씩 충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귀찮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용 아래쪽에 보면은 현대 기아 솔라 시스템 기술 공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거 기술은 이미 기아랑 현대차 또는 도요타 또는 미국 카르마에서 적용 중인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슈가 됐던 이유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이후로 보는 게 솔라루프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르프 관련된 종목들이 저번에 움직였는데 대성파이텍, SY, S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그중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대성파인텍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을 해서 테마성이 강한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대성파인텍의 회사에 대해서 또는 솔라르프라는 부분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역시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부분입니다. 막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막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막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단타를 좋아하거나 단기 매매하는데 조금 유용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솔라르프를 이용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연비를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는 이 연동되는 이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적인 정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한국 뉴딜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단기 단타로 보는 테마성 종목이 아니라 재료를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봐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모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삐뚤삐뚤 되어 있어요. 추세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테마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이슈가 나왔을 때 갑자기 급등을 해갖고 상한가까지 꽂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기 단타의 관점보다는 단기 단타의 관점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개인 세력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거 볼 거는 단기 단타 하려고 보는 게 아니죠. 이 미래 가치가 있는 이 종목 거기에 플러스 테슬라라는 이름까지 더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접근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내가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뭐 주봉이라든지 분봉을 먼저 보아도 뭐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이때 상장이 돼가지고 최초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추세를 전환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 재료가 생겼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재료입니다. 글로벌적인 흐름이고 자율주행의 선두주자 테슬라가 다음 타켓을 잡았다라고 보면은 이 종목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수급이라기보다는 세력주 정도로 보면 됩니다. 개인들이 사고팔고 외인들이 사고팔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수급을 간단히 체크하시면 알겠지만 대성파인텍 기관 물량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뭐 기관 물량을 보는 게 아니고요. 외인 물량을 우선적으로 보고 나서 개인 물량을 보는 겁니다. 즉 개인들의 단타성 물량, 세력들의 단타성 물량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수급으로 보지 않고 세력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력주 같은 경우 단기 단타성 종목이겠지만 테마성 종목이겠지만 우리는 미래 성장 가치를 보면서 중장기로 보면은 된다. 1년, 2년 기다려 보면서 흐름을 체크하면 된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꾸준하게 재료가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거나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무슨 리포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양봉 또는 음봉이 나왔을 때 언제든지 꾸준하게 영상 찍어 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같이 지켜보면서 어디까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성파인텍 첫 시간이라서 조금 길어졌는데요.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이후로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같이 끌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때 조금 더 힘내서 영상 찍어 드릴 거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리뉴얼 됐죠. 언제든지 이쪽에 놀러 오셔갖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서 뭐 혜택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 도입을 해서 진행 중이에요. 1기는 이미 마감이 됐고 2기 모집 예정인데 1기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2기 모집이죠. 1기 마감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모으는 걸 마감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수익권에 도달했을까요?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를 모집하고 2기 원하는 수익권을 도달하게 되면 다시 3기 뽑을 겁니다. 자, 이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어떤 매매를 하는 거냐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카톡 친구하시면서 저희한테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재료를 갖고 있고 미래 성장이 가능한 대성 파인텍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 봤고요. 향후 꾸준하게 찍어 드릴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